오늘 수업은 오차와 공차, 오차와 측정값의 통계적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밀 측정을 잘 하려면 이 오차 관계를 잘 알아야 오차를 없애야 정밀 측정 값이 나오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오차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오차에 앞서서 공차란概念 뭐냐? 도면에 모두 공차가 보여져 있죠. 그래서 공차란 기계의 각 부분의 치수를 예를 들어서 0.001mm로 틀리지 않게 완성 가공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더욱 대량 생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용 목적에 의해서 기계 부품의 각 부분에 요구되는 허용 치수가 미리 도면 위에 주어진 편차를 공차라 하고, 기준 치수에 공차가 주어졌을 때 상한과 하한에 나타내는 두 개의 치수를 한계 치수라 합니다. 그 큰 것을 최대 허용 치수, 작은 것을 최소 허용 치수라 합니다. 그 공차는 이꼴 최대 허용 치수 마이너스 최소 허용 치수로 표시합니다. 오차는 뭐냐? 측정을 할 때 피측정물은 어느 결정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값을 창값이라고 합니다. 측정치는 항상 창값과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일치한다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치와 창값과의 차를 오차, 에러라 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오차는 이꼴 측정치 마이너스 창값입니다. 오차율은 창값분의 오차로 표시합니다. 오차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오차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오차 백분율 퍼센트는 오차율 곱하기 100는 창값분의 오차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오차가 발생된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정밀 측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서는 측정기에 의한 것이 있고, 측정기에 의한 것은 측정기 자신이 갖고 있는 오차입니다. 계측기 오차라고 할 수 있죠. 일명 다른 책에 보면 계기 오차라든가 계기 오차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시의 흐트러짐, 되돌림 오차, 흔들림 오차, 지시 오차, 직선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측정하는 사람의 측정자에 의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측정하는 사람의 버릇, 또 심리적인 오차, 눈금, 일금 및 기록의 잘못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환경에 의한 오차. 측정 환경이란 가장 중요한 것이 온도가 2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 정도 되면 가장 적합한 온도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습도. 습도는 측정할 수 있는 측정실의 환경 조건에서 습도는 50% 플러스 마이너스 5%. 세 번째, 측정실은 항상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먼지의 규제가 있습니다. 깨끗해야 되겠다. 네 번째, 진동. 측정실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면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로 1층 아니면은 지하실에 설치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진동에 의해서 오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전부 다 계측기들이 자동체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측정 환경 요소에 적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에 의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도, 측정력, 한성 변형, 측정 방법 등에 의한 오차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요소가 중복된 것, 일명 우연오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온도, 기압, 습도, 진동, 그 다음에 측정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동료 등 서로 독립적으로 불규칙하게 작용해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상당히 규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오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선 제일 먼저 측정기 자체의 오차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대책은 아무리 외국에서 구입한 거라든가 아주 그 정도의 계측기라도 제일 사용하기 전에 0점 조정을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인 0점 조정 방법, 일명 교정검사, 영어로는 캘리브레이션이다. 주기적인 교정검사를 받는 게 가장 측정기에 의한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측정하는 사람, 측정자에 의한 오차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원인으로서는 측정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측정 값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숙련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정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환경에 의한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여름 같은데 아주 더운 날씨에 바깥에서 측정하는 거 하고 또 겨울에 아주 마이너스 30도에서 측정하는 그 하고 완전 측정값이 틀리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줄이려면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정밀 측정실 환경 조건에 맞게끔 가능한 온도, 습도, 진동, 먼지, 전자파 관련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잡한 요소가 중복된 원인, 일명 우연오차. 우연오차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가장 좋냐? 이걸 여러분들 측정해보면 측정값이 들쑥날쑥. 예를 들어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1 같은 경우 공차가 있다면 10 나왔다가 9 나왔다가 8 나왔다가 10 나왔다가 값이 들쑥날쑥합니다. 이럴 경우에 측정값을 취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하면은 아무쪼록 여러 번 많은 개수의 부품을 측정해서 그 값에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리 우연오차를 줄이는 방법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시험으로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개인 오차가 눈금을 읽을 때 측정한 사람의 습관에서 생기는 오차다. 사람마다 아까 숙련도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자꾸 고침으로써 정밀 측정이 되죠. 사람에 따라서 한 눈금 사이를 읽을 때 실제보다 크게 읽거나 작게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함으로써 이것이 자꾸 이제 숙련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기계 오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측기의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정밀하게 제작된 기기라도
다수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처럼 주기적으로 0점 교정, 캘리브레이션을 한 후에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금 또는 피치의 어떤 불균일 또는 마찰이나 측정압 등의 변화나 기계 각 부품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도 20도, 다음 기압 760, 습도 58, 최적의 환경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측정할 때는 환경 차이 때문에 생기는 계기 오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 오차에도 신경 써야 되겠고, 그 대안으로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측정기를 신중하게 취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군대 갔을 때 어떤 총기 다루듯이 신중하게 취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정밀한 어떤 계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최적 상태로 또 보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기의 정밀도를 확실히 알고 그 요구된 치수 정도에 적합한 측정기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측정기의 어떤 선택 방법에 따라서 측정 대상이 뭐냐, 환경 조건이라든가 측정 어떤 대상물이 많으냐 적으냐 따라서 측정 방법이 다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측정을 해야 되고, 보관 상태에도 아주 더운 곳이나 차가운 곳이나 아주 지저분한 먼지가 많은 곳이나 이렇게 보관해도 안 될 것입니다. 측정기의 어떤 정밀도를 확실히 알고 또 요구된 치수 정도에 적합한 측정기를 잘 선정을 해서 사용합니다. 너무 또 무조건 고가의 어떤 장비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구하는 정도에 맞으면 되겠죠. 정밀도가 높은 측정은 반복 측정해서 측정치가 여러 가지로 되었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최대와 최소의 평균값을 기차로 해서 또 보정해서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정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외부 조건이 환경이죠. 환경을 가능하면 그 환경 조건에 맞춰가지고 실내 온도나 어떤 체감의 변화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내 온도나 조명법을 충분히 고려해서 너무 어두워도 안 되겠죠. 가능하면 좀 측정하는 데는 이 조명도 좀 밝은 것이 좋겠죠. 이들 조건을 항상 일정하게 해서 측정치에 대한 영향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우연 오차 같은 잘못을 없애고 계통적 오차를 보정하여도 여전히 측정치에는 흐트러짐이 있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복잡한 요소가 중복된 게 있으므로 보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오차라 하면 이 오차를 말합니다. 우연 오차는 측정 횟수가 매우 많아지면 대략 다음과 같은 성질이 나타납니다. 첫째, 작은 오차는 큰 오차보다 많이 나온다. 두 번째는 같은 크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양의 오차는 같은 횟수로 나온다. 또 매우 큰 오차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계 가공할 때의 어떤 정도와 측정기 선택할 때도 첫째 공작 기계도 잘 선택해야 되지만 거기에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서 계측기도 잘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가공 정도하고 측정 정도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작물의 가공 정도에 따라서 공작물의 제작 공차의 크기가 좌우되므로 여기서는 가공 정도, 즉 제작 공차라고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가공 정도와 공작물을 측정할 때 측정 정도를 치수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끼워 맞춘 공차, IT 공차 알죠? 이것에 따라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측정 어떤 치의 통계적 의미도 있습니다. 동일한 측정량을 동일 조건 하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할 때 얻어지는 각각의 어떤 측정치는 앞에서 설명한 여러 오차 때문에 보통은 측정할 때마다 다른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갖는 측정진을 통계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평균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포라든가 분사라든가 이래서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과 어떤 정도에는 다음과 같이 정도란 뭐냐? 측정에는 반드시 오차가 동반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오차의 정도, 즉 측정이 어느 정도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척도가 정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도란 하면 일반적으로 측정 오차의 작은 정도를 뜻하며 오차가 작은 측정일수록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측정 오차에서 아까 계통 오차, 원인 오차 두 가지로 우리가 또 얘기를 했는데 단지 오차가 작은 정도라 하여도 이에 오차의 어느 쪽을 뜻하는가에 따라서 정도의 내용도 당연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통 오차의 작은 정도, 즉 창값에 대한 한쪽으로서의 치우침의 작은 정도를 에쿠레시, 정확도라고 합니다. 우연오차, 즉 측정치의 측정값의 흩어짐, 산포죠. 산포의 작은 정도를 정밀도랍니다. 프레시저요. 예를 들어서 정밀도가 좋으나 정확도가 나쁜 경우도 있을 거고 정확도가 좋으나 정밀도가 나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밀도와 정확도의 의미의 구별은 이와 같이 명확합니다. 측정에 따라서는 양쪽을 구별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정확도하고 정밀도의 양쪽을 포함한 것 또는 그 어느 쪽을 지적하여 정도라 할 수 있으나 실제 원칙으로는 정도란 정밀도와 정확도를 합한 것을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밀도는 우연 오차의 크기로 결정되므로 측정치의 흩어짐의 정도, 즉 분포의 퍼짐을 표시하는 척도인 모표준 편차 시그마를 사용하여 정밀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가 작을수록 흩어짐이 작으며 정밀도가 좋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도와 정밀도를 우리가 비교해보면 정확도의 뜻으로 보면 정확도는 한쪽으로 치우침이 작은 정도, 또 정밀도는 흩어짐이 작은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표시법에서는 모평균에서 창값을 뺀 것이 정확도고 모표준 편차를 정의하는 것이 정밀도입니다. 그 원리로는 정확도의 원리로는 계통적 오차에 기인합니다. 그 다음에 정밀도의 어떤 원리로는 우연 오차에 의한 원리로 정밀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밀도가 높은 측정기라도 역시 제품이므로 요구 제품과 같이 안전한 형상 및 시수로 가공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측정기에 대하여 허용 공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측정기의 정도라고 하며 그 정도는 그 측정기에 의해서 측정되는 치수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측정기의 허용 공차는 측정기의 최소 눈금보다 더욱 작은 값이 보통이고
그러한 측정치의 최소 눈금으로 읽은 측정치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치의 분포 상태를 몇 개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우침이 많은, 그 다음에 흩어짐이 많은, 뭐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침, 편의, 치우침이 작은 정도를 아까 정확도로 했고, 흩어짐이 3포죠. 3포가 작은 정도를 정밀도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도는 정밀도 플러스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측기의 어떤 정도를 얘기할 때는 정밀도 플러스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내 어떤 계측기, 내가 가지고 있는 계측기의 정도가 좋다. 내 가지고 있는 공작기계 정도가 좋다 하는 것이 표현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오차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느냐, 이게 따라서 정밀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뛰어난 측정기를 가지고 주의하여 측정하더라도 측정기기가 완벽하지 못하고 측정자의 판단력에도 한계가 있고 절대적으로 정확한 측정값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측정값을 구했다 하더라도 측정하려는 본래의 값, 즉 참값이죠. 참값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때 우리가 절대 오차로 보면은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는 것이 절대 오차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 오차로서는 참값분의 오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오차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면 좋은 정밀 측정이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아까 오차 종류에서 계측기 오차, 기기 오차, 또한 환경 오차, 또 이론 오차, 그 다음에 개인 오차, 이거 네 가지를 총괄해서 일반적으로 계통 오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실 오차라는 게 있고 또 우연 오차,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통 오차라는 것은 동일한 측정 조건 하에서 어떤 일정한 영향을 주는 원인에 의해서 생긴 오차, 즉 동일 조건 상태에서 항상 같은 크기와 같은 부호를 가지는 오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계통 오차는 주로 측정기, 측정 방법, 측정물의 불안, 환경에 의한 생기는 오차로 원인을 규명할 수가 할 수 있는 오차이다, 이렇게 보고, 계기 오차는 계측기가 불안정하거나 사용상의 제한 등으로 생기는 오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기 오차는 아까도 했지만 원인으로서는 눈금의 부족함, 기아와 나사의 피치 오차 등 제조사항의 부득이한 원인에 의해서 측정기가 갖는 오차를 말하고, 마모와 또 용수철의 피로 등 시일이 경과로 인한 지시의 변화가 생기는 오차 등이 있습니다. 계기 오차는 보다 정확한 측정기를 사용하면 구할 수 있고, 표준기, 표준시로 등을 사용해서 측정기가 나타나는 값과 그 참값과의 관계를 구하는 것을 아까 0점 조정, 캐리브레이션, 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연 오차 같은 경우에는 측정자하고는 관계없이 우연하고도 필연적으로 생기는 오차입니다. 따라서 이 오차를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측정값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측정 횟수가 많을 때는 플러스 정,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의 우연오차가 나타나는 기회가 거의 같습니다. 전체 합의 오차가 상쇄되어 거의 0에 가깝게 됩니다. 물리적 현상에 따른 또 오차가 있습니다. 기계적 변형에 의한 오차, 측정력에 의한 압축 변형, 그 다음에 측정력에 의한 굽힘 변형, 자중에 의한 굽힘 변형,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굽힘에 의한 문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에어리 포인트, 지지점에 의한 에어리 포인트하고 베셀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기하학적 문제라는 또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오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정밀 측정을 잘 하려면 어쩌든지 오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오차의 어떤 종류는 어떤 거고 거기에 대한 원인은 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정밀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